안녕하세요. 키즈스쿨의 안녕라운지 이부와 수석 지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을 만나 뵙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들께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머님들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저희가 해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는 어머님의 리딩 멘토가 되어드리는 거고, 어머님은 우리 아이들의 리딩 멘토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의 리딩 멘토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뭘 어머님들께 전달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게 요즘 사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책 읽기의 효과, 그러면 이 좋은 효과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랑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거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요거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저절로 책을 좋아하게 된 어린아이는 거의 없다. 누군가는 아이를 매혹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한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오빌 프레스콧이라는 분이 이제 요 글을 쓰셨고요. 이 누군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 아이에게 책을 지금 다 열심히 읽어주고 계신데, 이 책 읽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요, 일단 첫 번째는 학습이나 뭐 이런 배경 지식을 떠나서 이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와 부모의 교감이 생기고요. 이 교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엄마, 아빠, 이런 교감을 통해서 애착 형성을 한다고 해요. 이 애착 형성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모든 것에서 균형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호작용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읽어라라고 아이에게 하기 전에 부모가 이제 읽어주시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균형 잡힌 책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 이제 아이는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 책 읽기를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책 읽기라는 것 자체도 엄마 아빠 뭔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만으로도, 요 시간만으로 충분히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 독서 습관을 이제 잡아주고 균형적인 발달을 이렇게 부모님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 읽기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저 요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책을 읽어주래요. 왜일까요? 사실은 이 듣기 능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사회적 기술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듣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할 때도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듣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 가면 처음부터 아이한테 토론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듣기부터 먼저 배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책을 잘 읽어주다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책 읽는 습관이 들이다 보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저절로 잘 듣는 습관이 생긴대요. 그래서 부모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도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도 신뢰를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육아 스트레스가 조금은 이제 줄어드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책 읽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랑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볼까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머님도 너무 지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머님들이 조금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되게 속상해 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속상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도 우리 처음이죠. 우리가 어디서 엄마 연습을 하거나 엄마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우리는 엄마랑 시험을 쳐본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다 좀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고 아이랑 놀이를 해줄 건데 그 놀이의 도구가 책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림책 테라피를 상당히 많이 해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분들 되게 많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아이들 동화책이거든요. 아이 동화책.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도 책을 읽어주시면서 좀 더 마음의 치유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동화를 주제로 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이랑 책 읽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어머님들이 내가 뭔가 아이한테 넣어줘야겠어, 이것만은 꼭 가르쳐줘야지, 이런 거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거는 그냥 즐거움인 거예요. 즐거움이 첫 번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적인 것들을 조금 내려놔 주시고 글법도 다 읽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책을 통해서 아이랑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유아기 때 책은 놀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독후 활동까지도 연결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매일 일정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습관 잡는데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 우리 그 일정 시간에 밥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일을 닦을 거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이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책 읽기를 하나만
껴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지금 그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지금부터 이 잡힌 습관이 쭉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베드타임 독서인데요. 어머님 잘 하고 계시죠?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정서적 안정감도 주고요. 이제 엄마랑 막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잠이 들면서 아이는 머릿속에서 그 들은 이야기를 상상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의력도 이제 발달된다고 해요. 또 이제 이 책 읽기가 약간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우리 아이가 영하다,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아이랑 스킨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착감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이를 안거나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시면 되게 좋고요. 우리 아이가 좀 더 컸어요. 그러면 아이랑 눈을 맞추고 그다음에 북토킹 대화를 통해서 아이랑 조금 더 소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잠자리 독서를 해주실 때는 이제 불빛을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책도 이제 인지정보책이나 이런 거 좀 딱딱한 책보다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 명작, 전래 아니면 창작책 영역으로 조금 더 읽어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더 그 숙면에 빠져드는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 이제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 당연히 어린 친구들은 집중력이 짧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해주실 거는 3초 책 읽기요. 가끔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책을 안 봐요, 그냥 덮어버려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지금 안 본다고 계속 안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보던 아이가 10살이 돼서 갑자기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머니들께서 천천히 해주시면 되세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아니면 뭐 사물 이런 것들 같이 의성어의태어 이런 것들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딱 3초만 책을 읽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지정보책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하고 이제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름 말하는 거 이런 것들만 해도 되게 괜찮고요. 일단은 아이가 흥미를 갖는 거에 조금씩 살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반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전집은 최소 10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에게 책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림, 글 모두 소화하는 우리 아이를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의성어 의태어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더 재밌어 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연극 배우처럼 막 너무 재미있게 막 그렇게 읽어주시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의성어 의태어는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조금의 재밌는 표정들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머님들이 좀 아이랑 책을 더 잘 읽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책을 미리 조금 읽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어머님들이 상담 오셔서 무슨 말씀하냐면 선생님들은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저랑 읽을 때랑 반응이 달라요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희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으신 거예요. 물론 집에서 본인들의 아이랑도 책을 받고 또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이 생기는 거니까 어머님들도 아이랑 집에서 책을 읽어주시기 전에 먼저 조금 보신 다음에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접목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물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뭐 동물 인형을 갖다 놓고 해주셔도 좋은 거고, 뭐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 자동차를 놓고 해줘도 좋은 거고, 또 하나는 그 인형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형에게 이제 인형에게 직접 이제 얘기해주는 것처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글이 아니라 지금은 그림에 집중을 해주셔야 될 시기예요.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그림을 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창의력을 해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주시고, 아예 영유아 친구들은 이제 그림을 톡톡톡 쳐주시는 것도 아이들 이제 집중도 시키고, 그다음에 시각주의력도 키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그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거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저희 딸이랑 이제 읽다가 발견한 건데, 엄마는 어쨌든 저도 엄마인지라 사실 읽다 보면 그림보다는요, 요거 글에 더 집중을 하는데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저희 마마파파의 신데렐라라는 책인데, 여기 글을 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가 나오는데 이 새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여기도 나오고, 네. 여기도 새가 여기도 이렇게 새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새가 뒤에 보면은 요정 할머니예요. 근데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5살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여기 요정 할머니가 화를 내고 있어. 요정 할머니가 없는 페이지는 자꾸 요정 할머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딸은 이걸 달달달 외워요.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신데렐라. 5세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공주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꼭 그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볼 때는 책에 막 가끔 보면은 막 글만 읽으시는 분들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책을 왜 읽어줘요? 우리 아이 좋으라고 읽어주는데 왜 너무 책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다독이 중요하지 않죠. 정독이 되게 중요해요. 책 한 권을 읽으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관찰해 주시면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거를 잘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 주세요. 우리 아이 내일 그걸로 시험 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고 쉬운 것부터 아이가 조금 더 재미있어 하는 것부터 해주시면 어머님도 아이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실 거고요. 근데 반드시 독서는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반복 힘들어요. 저도 똑같은 거. 저희 힌데렐라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 반복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반복된 걸 읽을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를 엄마가 얘기 좀 희열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는 거 밖으로 내뱉는 거, 이게 그 유태인 교육법의 하나죠.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너무 힘들죠. 책 읽어주는 거. 아이에게 부탁 한번 해보세요. 엄마 책 읽어줄래? 라고 뭐 하느라 엄마 책 읽어줄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가 글을 못 읽어도 그림을 보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책을 읽었던 거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큰 아이들은 한 페이지씩 읽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다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엄마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면 이게 어디에 좋으면 나중에 되게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인데, 우리 아이가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한번 같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근데 이 책에 있어서 1% 독서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빠라는 키워드예요. 아빠는 책을 사면 돈만 내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빠도 책을 읽어주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이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게 인지 발달에 사실 상당히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유아기 때 이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상상력이나 인지 발달도 훨씬 더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아버님과 책을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분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잊지 말고 오늘은 아버님과 한번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